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을 맡게 된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핫한 자격증이죠. 우리 서비스 기업에 진출하고 싶은 고등학생, 대학생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자기계발 차원에서 우리 서비스 현장에서 정말 실무를 많이 하셨는데 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전을 많이 하시고요. 저같이 이렇게 서비스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 강사님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국가공인으로 이제 승격이 됐고요. 현장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그런 실무형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신 만큼 끝까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브젝트 1에서 5까지 총 5파트를 5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뒤에 모의고사 3회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는 3시간 동안 이제 문제풀이 형태로 총 이렇게 8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에티켓과 매너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부분들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티켓과 매너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어떤 생활 양식들인데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에티켓 하면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요. 자, 서비스 매너는 어떻죠? 네,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켓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당연하게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의 질타를 좀 받거나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켓은 조금은 공공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사회생활이니 사회적 약속이니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지만 사회적 불문율이니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들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매너는 우리가 뭐 100% 꼭 지키지 않더라도 막 욕을 먹진 않지만 그래도 매너를 지키게 되면 와, 저 사람 정말 매너 좋다. 되게 품이 있다, 품격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온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 매너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에티켓과 매너를 구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세요. 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에티켓이 되겠죠. 하지만 아픈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가방을 좀 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하는 거는 매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이 되시나요? 네. 자, 예의범절은 에티켓과 매너는 조금 서양적인 개념이라면 예의범절은 좀 동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의범절의 약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의범절은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말하며 좀 자발적으로 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포인트가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건데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사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많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출발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부분에서는요, 요 기본 자세를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표정은 당연히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시선 처리예요. 우리는 보통 아이 컨택이 고객과의 만남, 그 다음에 동료와의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눈을 뭔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 눈 맞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너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눈이나 미간을 좀 번갈아 가면서 봐주시면은요 조금 자연스러운 눈 맞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턱은 너무 이렇게 빼지 말고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깨에 힘은 빼고, 이게 만약에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안 되겠죠. 자, 허리, 무릎 이런 것들은 일직선이 되도록 잘 펴주시고요. 자, 손은 공수 자세. 자, 여러분들 우리 뒤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자, 공수 자세라는 것은 손을 앞으로 모으는 것,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공수 자세를 하시고요. 자, 남성분들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바지 재봉선에 붙인다. 자, 이건 뭐죠? 네, 차렷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성은 공수 자세, 남성은 차렷 자세. 이 부분 숙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벌려주시면 좋은데 남자와 여자와의 각도가 다릅니다. 자, 여성은 15도, 남성은 30도. 이 부분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의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는 누가 먼저 할까요? 네, 늘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상사하고 우리 부하 직원이 만났을 때 당연히 부하 직원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인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먼저 본 사람이 그냥 먼저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는 내가 먼저 하고, 자, 방향이 다른 상대와 마주칠 경우,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보 정도부터, 그렇죠? 30보 정도부터 인사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지, 이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시기는 몇 보? 네, 6보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일반형 문제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자기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인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갑자기 만났을 때 인사를 생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사가 계단 아래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우리 상사가 계단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사분이, 그쵸?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고 계시고요. 하필이면은 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려오는 이 중간에 상사한테 이 아래를 보면서 인사를 내리꽂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얼른 뛰어내려와서, 그렇죠? 네, 얼른 뛰어내려와서 상사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사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사의 종류는 우리 교재에 4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우리 양례는 15도라는 거, 그리고 보통례는 30도, 예, 그쵸? 그 다음에 정중례는 45도. 요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그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목례는 언제 하고, 양례는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보통례는 언제 하며, 정중례는 어떤 포인트에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혹은 정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을 고르시오.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내용을 이제 막 섞겠죠. 네, 섞어서 골라내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또 하나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중 좋은 인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은 네, 상대가 어색하지 않도록 되도록 먼저 받고 나서 인사한다. 자,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자, 인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는 아랫사람들이 먼저 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수가 나왔네요.
자, 공수는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수가 남자의 공수와 여성의 공수가 좀 다르거든요. 자, 일단은 자,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를 끼고 네 손가락은 포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텍스트로 딱 보는 상황과 요 그림으로 보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시험에 뭐 엄지손가락을 깍지를 끄는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을 깍지를 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보통 공수를 할 때에는 자, 보이세요? 자, 우리 엄지손가락을 깍지를 끼는 건데 자, 요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네 손가락을 깍지를 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손 모양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텍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훅 읽고 넘어갔을 때 실수를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자, 남성의 공수와 여성의 공수가 좀 다릅니다. 평상시에 남성은 자, 여기 보이세요? 그림? 네, 왼손이 올라가고 여성분들은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흉사시의 공수는 남녀 모두 손 위치를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흉사가 이제 무엇이냐. 자, 흉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49일까지를 우리가 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강사님, 그러면 제사는 흉사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보통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제사 시에는 손을 올바르게 해주시고요. 흉사 시에만 반대로 한다라는 거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소개는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 먼저, 높은 사람 나중에 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해 주시고 네,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우위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레이디 퍼스트 뭡니까? 여성을 약간 위로 좀 이렇게 대우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는 남성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위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혼자가 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는 요 정도로 넘어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방법인데요. 소개 방법은 자, 여기에서는 요 포인트. 모두 다 일어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할 때에는 앉아서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의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소개되었을 때에는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연소자가 먼저 연장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자, 부부끼리 소개를 받았을 때에는 동성 간에는 악수를, 이성 간에는 간단한 목례를 한다. 자, 예를 들면 부부끼리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이쪽이 남자,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내, 와이프인 거예요, 그렇죠? 아내. 자,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는 뭐예요? 악수를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우리 남편과, 그렇죠? 우리 상대편 아내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는 보통은 그냥 인사, 목례로 하지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를 하실 때에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분이 어디 소속이고 직책이 뭐고 자,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악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수는 늘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청하고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었죠? 레이디 퍼스트.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악수를 청한다 라는 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보통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시게 되는데,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막 제가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악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악수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왼손잡이더라도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오른손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허리는 늘 당당한 자세로 곧게 펴고 악수를 하지만, 자, 국가 원수라든가 왕족, 성직자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약간 구부릴 수도 있다라는 예외 사항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손은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시고 두세 번 정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준다라는 거. 자, 상대방이 악수를 청할 때 남성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여성은 앉아서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명함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명함은 아랫사람이 보통 윗사람에게 건네게 되어 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건네시는 거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거기 계시는 분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문을 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함 교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명함 교환 방법에서는 요거 기억해 주실까요? 자, 명함에 메모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만남이 끝난 후에 명함 상단에